예,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 조승래입니다. 이제 뭐 3일째인데 아무래도 이제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질의와 답변들이 가장 이제 중심적인 주제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고용의 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아까 앞서 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고용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될까요, 부총리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뭐 고용 안정성 문제, 또 어느 정도의 적정한 보수, 또 뭐 더한다면은 뭐 자기 개발의 기회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 직장 일자리가 얼마나 지속 가능할 것인가의 측면일 텐데요. 그럼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들은 아무래도 뭐 4대 보험 같은 것에 아마 이제 보험 혜택을 어떻게 받느냐에 또 달려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아마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한 것이 고용의 질이 좀 개선된 지표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설명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일자리 안정성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상용직 임금 근로자가 증가하는 것이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안정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용 동향을 보면 상용직 근로자가 7월 달엔 27만 명, 8월 달에는 28만 명, 9월 달에는 33만 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반면에 임시직은 7월 달에 10만 명, 8월 달에는 18만 7천 명, 9월 달에는 19만 명이 감소가 됐고요. 일용직은 7월 달에는 12만 4천 명, 8월 달에는 5만 2천 명, 또 9월 달에는 2만 4천 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임시직과 일용직의 약간 좀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상용직으로 좀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추세를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 안정성 측면에서는 조금 개선된 것이 아닌가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지금 통계는 그 조 의원님 말씀하신 그대로고요. 그 사실 이걸 이제 정확히 분석을 하면 이제 패널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람이 어디에 있다 어디로 옮겼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자료는 그 저희가 그 직접 보기가 어려운 자료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상용직이 그 작년에 한 36만 늘고 재작년에 한 34만 늘었는데 금년 1사분기에 40만, 또 아까 말씀하신 그 통계를 봐서 상용직 늘어난 것은 상당히 좋은 사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시직과 일용직, 이제 상용직은 1년 이상 근무자를 되게 그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또 그렇지만 뭐 그런 면에서 좋은 사인이 있는 반면에 임시직, 일용직에서 이제 줄어든 것이 꼭 이분들이 이제 상용직으로 옮겨진 일부의 분들은 아주 좋아지신 거고요. 또 여러 가지 그 고용 시장의 어려움 때문에 이 숫자가 줄어든 것은 또 저희가 좀 면밀히 좀 보고 대책을 만들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이제 한 측면을 또 살펴보면 이제 자영업자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취업자는 대략 한 2,700만 명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 임금 근로자가 한 2천만, 2,100만 정도 예, 되고, 예, 자영업자가 한 600만, 700만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570만 정도.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또 통계를 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그러니까 뭐 1인 자영업자죠. 이런 분들은 7월 달에 10만 명이 감소했고, 8월 달에 12만 4천 명, 9월 달에는 11만 7천 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또 조금 늘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이 중에서 일부는 아마 이제 그러니까 아마 그 임금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부총리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패널 분석을 정확히 해봐야 그 임금 근로자가 상용직이 늘어나는 것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 정확히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점은 좀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자리 동향에 대해서 좀 보다도 좀 주도 면밀하게 좀 점검을 해서 그거에도 어울리고 적절한 지원 대책들을 만드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의원님 말씀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이제 패널 그 분석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그 신문의 변동이 있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아주 잘된 케이스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로 고용원을 새로 쓰는 경우 이제 조금 영업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두 번째는 그 상용직으로 취업을 해서 나가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폐업을 해가지고 그 안 좋은 영업 때문에 이 세 가지 경우를 크게 보고 있는데 저희가 그 제한된 정보이긴 하지만 그 패널 분석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다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용은 있는 자영업자로 됐거나 또는 비교적 양질의 상용 근로자로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에서 비교적 좋은 측면을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영업이 안 돼서 이제 폐업을 했다든지 하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반대의 경우를 보고 있는데 제한된 그 데이터긴 합니다만 저희가 좀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각에 맞춰서 대책도 또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자영업자가 이제 폐업을 하고 이제 전직이나 직업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전직에 대한 지원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직업 훈련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그 폐업해서 일자리를 구하기 그 전 과정에 뭔가 이제 실업급여 혜택을 좀 주게 한다든지 이런 뭔가 안전장치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뭐 고용노동부 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이제 49억 정도의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집행률이 2015년 56%, 2016년 62.9%, 작년에는 76.3% 뭐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집행률이 좀 부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죄송합니다만 사업명을 아까 잘 못 들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사업이요. 자영업자 예. 자영업자 실업급여 사업은 의무지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예상했던 자영업자의 폐업률보다 실제 자영업자분이 폐업이 덜게 되면 급여 지출이 덜 나가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계속 집행률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낮았습니다만 금년의 경우는 아마 저희 집행률이 거의 100% 소진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예측했던 이제 폐업률과 이제 현실에서 폐업률하고 이제 괴리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쪽 약간 좀 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쨌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임의 가입으로 돼 있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보험 요율입니다. 보험 요율이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0.65%인데 자영업자는 2.25%를 내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좀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가입이 임의 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업무의 경우에 임의 가입을 하게 되면 사실은 역선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 설계할 때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제약 조건을 설정한 것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좀 제도 활용도를 저해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아까 이제 제가 그 부총님과 대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그 자영업자가 임금 근로자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그 전직 과정에서의 소득 보조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는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그 최근에 노동연구원에서 발간한 국제노동브리프 15호에 보면 프랑스의 사례에 대해서 잘 돼 있는 게 있던데 한번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프랑스 의회가 2018년 9월 5일 날 프랑스 정부가 제출한 자신의 직업적 미래를 선택할 자유에 관한 법 이거를 통과시켰는데 이 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답니다. 더욱 보편적이고 공정한 실업급여. 이런 제목 아래 자영업자를 보호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고 또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전반기 때 이제 그 문화 쪽 상임위 교문위를 하면서 예술인들에 대한 고용보험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도 이 프랑스의 이 사례를 좀 잘 연계해 보는 것이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우선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그러잖아 저희가 그 고용보험 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하면서 많은 방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갖춰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좀 더 고용보험에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선 단기적으로는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좀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 4월달에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를 강화할 수 있는 그 고용보험 개정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아직 개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을 하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랑스 같은 그런 것도 하나의 고려 대상이 되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자영업자에 대한 가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고용보험의 적용 방법을 소득 기준을 해가지고 좀 의무 가입으로 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본적인 그 내용들은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현재 경기가 이제 매우 좋지 않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다들 동감을 하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단기간에 우리가 처방해야 될 것들은 또 그대로 처방을 해야 되지만 또 긴 호흡을 가지고 또 준비는 또 해야 됩니다. 그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약간 희망의 씨앗을 좀 뿌려야 되는데, 저는 그 희망의 씨앗을 저는 창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혁신 창업의 생태계 조성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11월 1일 날 예산안 시정연설할 때도 청년 창업 지원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국정 목표로 하고 있고, 이에 달성을 위한 실천 전략 중에 하나로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 성장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모험펀드 10조 원, 벤처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 비과세 제도 부활 등 같은 많은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도 있습니다. 신설 법인수 기준으로 그리고 신규 벤처 투자 기준으로 이미 올해 8월 달 기준으로도 작년 실적을 이미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의 씨앗이 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희망의 씨앗을 잘 키워나가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아직 우리는 조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스타트업 강국에 비해서 많이 뒤처지는데요. 2017년에 미국의 조사기관에서 전 세계 55개 도시 스타트업 생태계 가치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그거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제 서울이 가장 이제 좋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 서울의 가치가 미국 실리콘밸리의 0.9%, 중국 베이징의 1.8%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 생태계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당히 뒤쳐져 있고요. 그래서 아마 55개 도시 중에서 한 40위권 수준으로 서울이 자리매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무역협회 보고서를 보더라도 미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100점으로 봤을 때 한국은 55점 수준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갈 길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아까 앞서 제가 통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적으로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양적인 성장에 불과할 것인지 아니면 뭔가 질적인 도약이나 개선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 장관님 한번 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실제로 많은 분위기가 좋아져서 현재 저희가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 가치 1조 원대의 기업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요. 지금 벤처 1,000억대 기업이 작년도에 사상 최대 69개가 늘어서 572개가 벤처 1,000억 기업이 지금 달성이 됐습니다. 이런 벤처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창업에 지금 열기가 굉장히 퍼져나가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양적으로는 뭐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만은 지금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창업 기업들에 대한 대기업의 M&A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창업 기업이 급속도로 커지는 세계적인 추세는 아직 못 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다른 조사를 보면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업의 동기를 조사해 보면 창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기회형이냐, 생계형이냐, 승계형이냐,
이렇게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는 생계형 창업이 63%로 가장 높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은 생계형보다는 기회형 창업이 이제 선진국일수록 덴마크가 76%, 네덜란드가 67%, 이스라엘이 58%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창업의 동기부여 측면에 있어서도 뭔가 조금 아직은 좀 부족한 것이 많다라는 것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뭐냐면 전체적인 또 사회 분위기가 젊은이들이 아무래도 이제 공시생 열풍에서 보여지다시피 실제로 젊은이들의 우선순위가 아직도 의사나 공무원, 교사 등 안정적인 직장에 사실은 꽂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여기서 좀 배제된 분들이 생계형으로 창업하는 구조로 그러니까 생계형 창업으로 내몰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측면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업에 대한 지원을 할 때는 이렇게 생계형 창업을 하시는 분들과 기회형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잘 좀 우리가 좀 분간을 해서 좀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게 좀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는 지금 기회형 창업을 기술 창업이라고 해서 기술 창업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반 지금 생계형이라고 얘기하신 것들을 일반 창업으로 지금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는 그런데요.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 시절에 우리 벤처붐이 일었을 때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창업을 그때 당시에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이제 좀 점차 수그러들면서 젊은이들의 창업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대적으로 벤처 붐을 일으키는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도 하고 지원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민간 주도로 모든 정책을 바꾸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당한 성과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유니콘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에게 좀 더 알려지면 창업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이제 혁신 창업이라는 게 또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중심의 또 혁신 창업 생태계가 조성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에서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혁신 창업 플랫폼을 좀 적절히 구축해 주는 게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좀 지원을 좀 많이 늘려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창업 지원 자금이 아무래도 서울의 수도권에 이제 환경이 좋기 때문에 수도권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가다가는 지역의 창업 생태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벤처 캐피탈들을 지역에 유치하는 데 저희가 많은 노력을 쏟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역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별로 그래서 저희는 지금 민간 주도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지자체가 제안을 하면 그것에 우리가 따라서 지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스타트업 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 단계로 저희가 팁스타운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팁스타운을 대전을 비롯해서 지방에 저희가 지금 확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재 의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